지금 봐서나. 응애는 여기 엽록소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응애가 왔던 자리는 부분적으로 노랗게 바뀌어요. 동그랗게 흡접을 하니까. 근데 잎이 이제 중첩이 되면 약이 안 맞으면은 뒤에 것도 생기니까 여기보다는 응애는 위에서부터 또 이 밑에 이파리부터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물 pH를 맞춰줘가면서 약제 처리하시니까 약발은 잘 먹을 거예요. 뭐 구연산에 있는 네, 구연산이나 이제 칼비타 같은 거 넣게 되면 물 pH가 농약하고 같아지게 돼요. 같아지면 농약의 성분은 근 90% 100%를 효과를 보게 되고요. 자, 여기는 경북 칠곡군의 북삼읍입니다. 북삼읍의 홍성호 사장님, 청호농장이죠? 네. 예, 청호농장에 와서 원래 또 처음으로 저하고 또 2월달부터 2월 20일날 우리 뵀던데요. 그때 뵙고 상담하고 토양 검사를 하고 또 나무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베링도 10-11법으로 작년까지 88일 하셨죠? 예. 88일 하셨고 올해는 10-11법으로 연하게 태우는 거죠. 풀매트만 3개 들어가고 지베링하고 더커리는 좀 연하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갔는데 뭐 대부분 이제는 앞에 유튜브에도 과립 비대가 잘 되는 걸 보고 계시니까 아 이거는 약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비대가 적게 된다라는 개념은 그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 밭에는 현재 2차 한지가 한 23일차 정도 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비대가 잘 됐던 밭인데 이따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6월 달에 고온 피해를 받아가지고 일소 피해, 이파리가 약간 손상을 많이 갔던 밭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런 일소 피해도 경감을 시키고 또 지금도 보시면 사장님은 적절하게 하수 이후에 3절이 아니고 4절, 5절에 맞춰가지고 적심을 했던 밭입니다. 보시면은 하수의 위에 1매, 2매, 3매, 4매 여기서 받아가지고 5매, 6매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이런 기준들은 부초를 뭐 키우는 것도 한두 개 키우는 것도 있고요. 이파리는 10장만 되면은 한 송이를 키워줍니다. 그런데 뭐 두 송이가 체력이 좋아가지고 두 송이가 달려 있는 데는 부초를 빼서 이파리를 한 15장까지 만드는 그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뭐 알이 크다고 해서 청호농장에 와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8월 20일 날 원래 적정적인 수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지베린 처리법 들어갔는데 10-11일도 하셨고 또 과피 얇게 또 조개 수확할 수 있는 기준을 봤을 때 여기도 7월 말이 수확을 하게 되면 엄청 좋겠죠. 예. 그 기준은 이 하단부에 수출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최소 17브릭스는 올라와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위에부터 당도가 차서 내려가니까 위에는 18이 되는데 밑에는 잘 안 되더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사모님하고 제가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일하시는 거 보니까 딱 4-5단이에요. 화수 길이가 참 잘하세요. 4-5단이고요. 5단인데도 4단인데도 700g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직영 1차 정리를 원래 처음을 하셨나요? 예. 작년에는 1차 직영이 안 하셨죠? 예. 그냥 긴 상태에서 그냥 훑어가지고. 예. 그러면 위에 아주 좋은 세포분이 될 양분들이 있는 알들은 제거가 돼버리고 남아있는 요만한 화수가 남아있으니까 비대가 되는 거나 늘어나는 게 좀 부족한 경향이 있죠. 거기다가 88일을 하게 되게 되면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넘어가야지만 가능하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원래는 직영 1차 정리를 하고 요 남아있는 작은 하수에 3cm 정도 되는 하수에 세포 분해 물질이라든가 개화 물질들이 몰려가지고 꽃도 거의 같이 피고 여기 밑에나 위에나 피디님 보시면 여기 또 이 청호농장에도 어떤 포도를 보더라도 밑에나 위에나 알 사이즈가 크기가 똑같아요. 이제 연하기가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단이 적은 상태에서 알이 비대가 많이 되면 나중에 뭐 투톤 봉지라든가 연한 봉지를 씌우게 되면 밑에서부터 색깔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당도도 그렇고요. 너무 화수가 길고 이 수세에 맞지 않는 착과량을 주다 보니까 밑에는 좀 익는데 밑에가 안 익었던 그런 단점이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런 방법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 청호농장에서는 어디를 봐도 가축이 막 6단 이상 되는 것도 없고요. 다 5단에서
어떤 세력이 약한 거는 이렇게 4단 정도로 맞춰가지고 알 형태는 안 좋지만은 이렇게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청어농장은 원래 사장님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인데 한번 저하고 일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정도 되니까 2월달 만났으니까요. 3월, 4월, 5월 이제 3개월이 됐습니다. 연면 시비하고 주입간주가 며칠 전에 들어갔나요? 예, 2번 했습니다. 2번 했죠. 예. 2차 하고 한 보름 있다가 들어가는 경우 되겠다, 그죠? 네. 한 일주일 하셨으니까 주입간주도 한 2차 하고 한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던데 적당하게 타이밍 잘 들어가셨고, 그 사장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지? 지금 농법을 지난해 하고는 김시호 대표를 만나가지고 조금 편법을 써서 바꿨습니다. 바꿔서 수정도 지난해 하고는 달리 했고, 그래서 뭐 여름 되면은 잎이 많이 타는 일소 현상을 제가 한 3, 4년 겪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비닐을 갈고 환기창도 좀 더 넓히고 했는데, 뭐 8월 원래는 중순정도 제가 첫 수확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아마 7월 말 8월 초락하니까 제가 뭐 수확기가 한 열흘 정도 땡기면은 상당한 제 계획에서 좀 많은 이런 좀 덕이 될 것 같아서 한 2주 정도는 땡겨질 겁니다. 2주 예. 정도는 땡겨주고, 대신 과립이 잘 크고 당도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기 소약이라고 하게 되면 알을 적게 해가지고 빨리 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알 과립 비대는 솔직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작년에 우리 밭에 소확할 때 알 크기가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다른 농가를 비해서는 제가 알이 조금 어떻게 농사를 했든지 알이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다 보니까 당 올리기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었는데 어쨌든 수출할 수 있는 그 당도를 뭐 7월 말 8월 초에 올릴 수 있으면은 그렇죠. 제 목표는 성공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연하기가 들어왔잖아요. 연하기가 이제 들어가고 있어. 이제 경기 있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주입간주를 하면서부터 곧바로 연하기가 들어오는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물론 뭐 점적으로 또 양분 주면은 좋아지긴 하지만 이제 아마 6월 한 10일 전에 봉지 씌우실 계획이시죠? 예. 봉지 씌우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 소확기 한 45일 전에 씌운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6월 10일, 15일에 씌우게 되면 45일 후면은 7월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하우스 안에 봉지는 연하기가 오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과립 비대가 원래 비대되는 거에 한 80%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봉지를 씌워주시는 게 뭐 탁월한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봉지 안에 들어가서는 또 한 일주일, 10일은 약간 정체는 해요. 햇빛을 못 보죠, 그죠? 그때 저희가 이제 스피드업이나 미네랄을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공과가 좀 있더라도 좀 채워지고요. 그리고 과피 얇아지면서 이파리는 계속 일을 하게 만들 겁니다. 한여름에도. 남들보다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 사장님 밭에도 잎은 조금 큰 편이나 이렇게 각을 지고 손가락이 슬리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톱니바퀴를 구성하고 있고 아주 마분지가 두꺼운데 부드럽습니다. 이런 밭에서는 이제 원래 응애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고 진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입간주는 이제 봉지 씌우고 난 다음에 7월 초나 6월 말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더 잘 따라주시면 그때는 당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마 사장님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당도가 수확 직전에 당도제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렇게 확 안 올라가죠? 그렇게 뭐 저는 또 수확기 돼서 당도를 올리고 당도제를 넣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도제라는 개념은 필요 없지만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또 날씨가 오늘 흐리단 말이에요. 또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고요. 그 제가 처방에 들어갔던 것들을 보면은 날씨가 흐려도 이 엽록소 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온도만 되면은 포도 쪽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가고는 있겠죠. 그리고 수확기 45일이라는 것은 배례종기를 겪고 있는 그 기준인데요. 그 기준에서는 수분량도 약간 스트레스를 주게끔 쫓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비대를 많이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 때 가서 알 안 큰다고 배례종기라는 것은 변색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비대 들어가면서 그때 말산이 최대한 많이 쌓이는 그 시기예요. 그
그 시기 때 비대 안 된다고 수분을 아침 저녁을 계속 주게 되면 원하는 비대는 공과가 생기면서 나오지만 나중에 말산은 거기서 물 많아 버리게 되면 생성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 말산이 45일 전부터 해서 쫙 올라갔다가 소화기 한 30일 전부터는 당으로 변환이 확 되는 거예요. 그 포도 안에 있는 말산이 바뀌는 거죠. 그때 살짝 당도제나 연민 시비를 해주게 되면은 그거를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그 기준이니까. 그 소화기 전에도 우리는 벌써 기본 16, 17브릭스는 한 20일 전에 수확 20일 전에 안정이 돼 있다라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때는 저희가 와서 브릭스기를 찍어 보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수확 직전까지는 충분하게 찼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더크리하고 지브렐이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원래도 882를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또 껍질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럼 그 껍질이 두꺼워진 게 결국은 수확기는 2주 정도 더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죠. 135일로 가게 됩니다. 140일도 가게 되고요. 그때 가서 당이 차게 되면 이 경쟁에서 지겠죠. 남들 다 나올 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연하게 17일법을 했는데도 비대가 되고 그런 방법을 가다 보면 안전하게. 특별하게 원래 이 17일법은 껍질이 얇아요. 껍질이 얇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 20리터에 우리가 풀메카 3개 들어갔잖아요. 예. 3개 들어간 거는 껍질이 얇게 해줄 뿐이지 열과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걸 썼던 분들이 열과 날까봐 물 한 대에 1개 넣는 풀메트가 열과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대에 10개 넣는 물 한 말에 풀메트 10개를 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3개 넣는 거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 단동도 하시잖아요. 네. 단동도 하시고 이제 오늘 집에 2차 들어가던데 사장님도 1차 끝나고 2차는 14, 15일 만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을 유지하려고 그렇죠. 오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석동을 다 하셨고 제가 한동은 하지 마세요. 오늘 흐리고 내일 모레 비가 오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17일, 18일, 19일 만에 해보자고 해서 한동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나중에 또 비교 분석 해보면 큰 기대가 됩니다. 2차 지베렐리는 비대 목적입니다. 비대는 요 알이 크면 클수록 지베렐린하고 더크리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커지니까 원활하게 2차 비대가 잘 되는 거예요. 앞전에 그 김천 조마의 박원동 사장님도 그건 17일, 18일, 19일 만에 2차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주입관을 하니까 알이 참 이쁘장하게 많이 크고 있는 거죠. 이따가 뭐 시간 되면 한번 단동도 한번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참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이래 하더라, 누구는 저래 하더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최쌤도 유튜브에 나왔었어요. 뭐 20일까지 해도 된다. 이 차를 비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못 따라 크는 애들까지도 클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거죠. 그러면 그 애들도 좀 크면은 늦게 수정한 게 또 크면은 같이 쫙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담글 수가 있으니까 2차조차도 뭐 3일 이상 걸렸다고 하게 되면 그건 솔직히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나무에 요게 상당히 적죠. 그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먼저 담갔을 거란 말이에요. 2차를요. 요건 적으니까 한 3, 4일 뒤에 담갔을 거란 말이에요. 한 일주일 차 납니다. 그 일주일 차이가 나죠. 2차도요. 예. 자, 그러면은 2차가 비대 목적으로 들어가서 지베린이 좀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2차가. 그럼 나무는 지베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씨가 왕성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쪽으로만 양분을 자꾸 줘요. 그럼 여기는 2차도 안 들어가는 이 나무에는 얘보다 지베린 함유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나무 쪽에서는 지베린이 씨가 적으니까 양분을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현저하게 수확기 때까지 10일, 12일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네,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한 게 18일, 19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14일, 15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같이 담으라는. 2차는 가능하면 한 나무에서 동시에 다 담아요. 그래요. 그거를 요거 보시는 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노지는 아직 이제 1차 들어가고 2차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18일, 19일까지 가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충분하게 관수를 하고 비료 좀 주시고 영양분 줘서 비대 좀 가지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2차를 담아 주시면 건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참조하시고 또 우리 사장님은 여름에 한 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네. 이파리 타는지 그렇죠. 여름 이제 실은 그때도 어떤지 알비대가 어떤지
계속 커가고 있는 건지, 요런 하트 모양이 아직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2차 비대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속기도 요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 한 개씩 빼줘야 돼요. 박힌 거 빼주고, 요 중간에 거 빼주고, 이렇게 또 5개 몰려 있으면 한 개 빼주고. 그 영상은 다음에 분기 사기 전에 한번 다른 농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고생하시고 다음에 더블 때 한번 더 찍으러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성주 지역이나 타 지역에도 단동에서 하다가 이렇게 샤인을 심은 분들이 많아요. 단동은 옆에 측창 패드를 요까지만 하나만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부에 있는 공원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환기구 몇 개 달아놓는다고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또 고온필 있게 돼요. 이렇게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위에도 측정을 다시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고온기 때 일단 바람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파리 타는 일소 현상 현저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 측창이 하단에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도 측창을 꼭 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동에서는 꼭 필요한 겁니다.